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추 역할을 했었던 이 준공인가 시점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규제를 완화해서 이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사업 부담이 크게 또 경감될 것으로 지금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또 드러나면서 사업에 있어서도 추진에 있어서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볼 거고요. 먼저 갈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체크해드릴 거고 이후에는 서초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양하게 부동산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월세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월세 시장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올케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뭐 전세가가 자꾸 오르고 또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니까 그 대출 이자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시장이 본격화됐다. 사실은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월세가 이제 반전세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반전세 또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반전세 할 그 자금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대출을 받는 이자보다 이자가 계속 오르니까 그냥 월세 내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이제 4년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또 발효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 4년 전에 전세를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월세로 또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이 이제 예전에 100만 원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래량이.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20년부터 이제 19년보다 20년부터 조금 올라가다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올해 지금 뭐 6개월 정도 통계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월세 시장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야 다시 이제 전세 시장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서울, 특히 서울은 그래서 뭐 월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돼야 100만 원씩 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거래가 증가되고요. 또 이제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기준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약 4만 5천 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현재 전체 그 전월세 합해서 약 35%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는 약 10,000건, 1,60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보다 거의 50%가 월세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라고 해서 뭐 보증금 조금의 전부 월세가 아니고 뭐 반전세, 뭐 조금
조금 모자르는 거 이런 거를 끝에 뭐 몇십만 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만 원까지도 강남 같은 경우는 뭐 4, 500 막 이렇게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월세 시장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하니까 인상 그 대출 받는 거보다 월세 내는 거 뭐 거의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월세로 하자 이렇게 하고 또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 이자가 이제 뭐 높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차라리 월세가 조금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게 더 나은가 그래서 조금 적게 내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서 월세 수요가 증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제 그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월세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또 결국은 항상 이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내려가면 또 이제 대출 이자가 싸니까 또 전세 시장이 그렇게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든 건 항상 변화한다. 부동산도 변화하고 뭐 모든 게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이렇게 복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투자하시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월세화가 강세가 지금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도 머지않아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에 맞춘 또 전략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채영 이사와 함께 1대1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멀리 여러분 내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을 예약 시에 개별적으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꼭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이슈 먼저 체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으로 바로 갈게요. 다세대 주택 정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이곳은 9호선 언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입니다. 지금 실제 투자가는 9,300만 원에서 1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현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 여건을 통해서 이 부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강남권에서 논현동 하면은 우리가 강남역 업무단지에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업무단지와 또 언주역 바로 그 신논현역 다음이 언주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길 건너 반포 쪽은 길 건너서 그쪽은 반포고 이쪽은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이 논현동 쪽이 앞으로 이제 그쪽에 뭐 5층짜리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주택의 변천사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대지가 많을 때는 뭐 1인 주택들이죠. 1인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밀집이 되면 또 1인 주택이 또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고 또 다세대 주택도 그래도 주택이 부족하면 결국은 뭐 그전에는 뭐 10층대의 아파트가 있었죠. 또 아파트도 바뀌어서 이제는 30층 이상, 4, 50층짜리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세대 주택도 결국은 이 강남 쪽은 이제 뭐 10층, 20층을 건너뛰고 4, 50층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논현동 하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특히 그 출퇴근 시간에 많이 뺏기잖아요. 조금 이렇게 경기권에 좀 먼 데는 막 2시간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왕복 4시간입니다. 그 4시간을 힐링하고 집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을 많이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 지역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은 항상 지금도 주택이 부족해서 항상 갈증을 느끼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택난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서 우리가 말하면 이 삼성동
복합 개발지를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삼성동 지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동 일부나 잠실 일부 요 근처는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뭐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요 두 곳이 지금 전세를 활용하거나 월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기가 좋고요. 안 그러면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6억 이하 투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뭐 주택을 갖고 있어도 투자하시기에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논현 요 주변이 여기 언주역이죠. 요 주변이 옛날 주택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이 강남 하면 우리가 뭐 강남 불패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동안에 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품이 빠지고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별로 요동이 없죠. 예, 그냥 꾸준합니다. 그런 이유가 왜? 이게 다 일자리가 지금도 많아요. 지금 약 서울시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강남 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일자리 자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연봉이 높은 일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또 생깁니다. 국제기류 복합지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다 크게 이렇게 연계돼서 강남구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이죠. 근데 이 개발이 여기뿐 아니라 전 국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부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환승센터 개발, 또 양지 오면 RN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주택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연계돼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지하 6층까지 거대한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코엑스부터 쭉 연계돼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크게 강남에 큰 일자리가 형성이 된다. 새로운 일자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강남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국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롯데타워보다 15m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이고요. 또 연면적이 롯데타워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 한 건물에서 3만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3만 명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요 사옥, 통합사옥, 요 현대사옥 뿐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또 판매시설 이렇게 6개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해외 무슨 국제회의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가끔가다 외국에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또 관광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국제 도시다 생각을 하시면 글쎄 홍콩 버금가지 않을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 도시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대단해요. 사실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지하 6층까지 몽땅 다 지하 도시로 만드니까 이게 연면적이 잠실 운동장의 약 30배에 달하는데 그뿐 아니라 여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다 통합니다. 이쪽에 코엑스까지 다 통하고 그것뿐 아니라 지하 6층에는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모든 생활 인프라라든가 뭐 쇼핑이라든가 모든 또 볼거리 우리가 젊은이들 그러죠.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라고 이쪽으로 다 집합을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통합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버스 환승센터 들어오죠. 또 도심 공항 터미널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또 인구가 이쪽에 사용 인구가 약 70만에서 100만이 이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남역에 삼성 업무타운 바로 옆이죠. 롯데시청 코오롱 부지 여기도 뭐 이 강남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재건축이죠. 지금 오래됐습니다. 가보면 조금 낙후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또 일자리와 주거와 모든 게 통합적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또 인구 밀집도 높고 일자리도 또 들어오죠. 또 양재 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AI 산업이 뭐 판교도 있지만 강남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AI 연구단지죠.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오면서 카이스트 대학원이 그 AI 대학원이 이를 들어옵니다.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굉장히 이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서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뭐 주거 뭐 여러 가지 같이 통합 개발로 들어옵니다. 뭐 역사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또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교통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완행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 경부고속도로 위에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녹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방에 그 가림막이 철거가 되고요. 또 소음도 좀 줄어들고 그만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남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GTX가 사실 띄엄띄엄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강남은 삼성역, 수서역, 양재역 이렇게 같이 조밀하게 있죠. 그래서 이곳은 가장 우리가 GTX의 수혜지다. 그럼 여기 AC 노선이 들어오죠.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멀리 있는 곳들, 저기 출발지죠. 저 먼 곳에 출발지에 있는 그 GTX 쪽에 있는 곳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이 강남이다. 그래서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뭐 이동거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위례 신사선. 강남은 사실은 교통, 뭐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죠. 일자리, 교통, 교육, 또 생활 인프라 다 잘 갖춰진 완성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물도 해외 문물 유명한 거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도 우리가 거미줄 교통망으로 지하철 노선도 잘 돼 있는데 또 이제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위례 신사선 이제 뭐 그 현대 사업하고 비슷하게 2027년 정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죠. 게다가 지금 다 좋은데 딱 하나 지금 아직까지는 5억대입니다. 5억 3,500 투룸이죠. 투룸인데 5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용한 전세를 활용하시면 4억 6천만에서 4억 7천 전세를 활용하시면 약 1억 원 정도 9,3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똘똘한 한 채 우리가 항상 하죠. 요 똘똘한 투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다세대 주택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했어요. 투룸하고 쓰리룸 각각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은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2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지금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룸하고 쓰리룸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입지 그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서초동도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는 84제곱미터가 50억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죠. 그래서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새로운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또 고가 아파트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일단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때문에 쓰리룸이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룸 아니면 신혼부부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투룸과 쓰리룸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교육 뭐 모든 여기는 이제 문화까지 예술까지 같이 가져오는 게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교육, 일자리 또 생활 인프라 또 우리가 말하는 교통 모든 게 잘 갖춰진 지역이다. 또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반포 이쪽으로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5, 60억 하는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오려면 부담되잖아요. 전세가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보다도 저렴한 다세대 주택, 아파트 전세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쪽에 쓰리룸 다세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쓰리룸 다세대하고 아니면 뭐 투룸도 있기 때문에 투룸이나 쓰리룸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일단 뭐 여기 카페 골목이라든가 뭐 사이길 이렇게 있고 성모병원 있죠. 고속터미널 있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있고 교통도 뭐 잘 이거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표시한 겁니다. 교통은 뭐 물론 편리하고요. 게다가 법조 단지에다가 교육, 학교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교들 갖춰져 있고 여기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까지도 예술의 전당 뭐 우리가 공연 보려면 늦게 끝나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데 가까이 살기 때문에 요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가족들 뭐 4인 가족 이렇게 있으면 다 출퇴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멀잖아요. 근데 여기 교통이 좋아서 접근성, 용산 뭐 일자리 많은 곳이죠. 시청, 마포 이런 쪽도 빠르게 이동하고 여기는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영등포 일자리 많은 곳, 3도심이죠. 시청, 여의도, 강남권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나 지금 이제 반포주공 1단지 이쪽에 약 한 6천 세대 이상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변에 뭐 주택도 많이 지금 재건축하면 주택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대신 나중에 고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 항상 다세대 주택 오래 있다 보면 또 양지가 음지되잖아요. 이렇게 개발이 또 있어요. 강남에도 조금씩 개발하는 곳, 특히 이쪽 방배동 쪽은 요쪽 서초구 이쪽에는 개발이 한 15구역이 있죠. 조금씩 그랬는데 그 개발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나라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정보사 부지 서초구의 마지막 남은 그 노른자 땅이죠. 정보사 부지의 4차 산업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쪽에 예술회관까지 들어오죠. 그때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또 이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죠. 한강부터 여기 예술의 전당까지 뭐 아트밸리가 뭐 조성 예정 중이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또 강남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또 화물터미널도 그 우리가 물류단지죠. 그래서 이 아주 최첨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에 쓰레기 소각 뭐 이런 쓰레기 처리까지 다 되고요. 우리가 특히 또 이 강남 요 주변은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뭐 물건 주문하면 택배가 하루 이틀 뭐 조금 긴 거는 더 오래 걸리죠. 근데 이렇게 2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더더욱 편리해진다. 그다음에 서초,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쪽도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예정이고요. 또 양재 같은 경우도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GTX AC가 삼성동에 들어오는데 GTX A가 수서에 들어오는 거는 기차역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기차역들은 GTX가 다 들어오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삼성동에서 양재 가까운데도 GTX C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런 AI 산업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예, 카이스트 또
대학원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를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우리가 사당동 보면은 그 교회 경기권으로 나가는 뭐 수원이란다 이쪽에 복잡하게 서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길을 막고 서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9층까지 썬큰 시설이라고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9층에서 29층까지 100m 높이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죠. 완행과 급행으로 굉장히 편리해요. 완행 급행이 있으면.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강남 이 중간에 이렇게 녹지가가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강과 더불어서 녹지까지 있다.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남일 것 같죠. 예, 게다가 양쪽에 가림막이 소음과 분진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게 없어지면서 양방 차선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 삼성동에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수서 A, 양재 C 노선 들어옵니다. 그래서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 각 아파트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강남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 그 지하 40m 이하까지 지하 6층 거리를 내려가려면 내려가고 기다리고 하면 사실은 뭐 2, 30분 운행 시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딱 하나 매매가죠. 예, 5억 5천 투룸이고요. 10억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우리나라 가장 편리한 전세 제도죠. 그래서 7천만 원에서 약 1억 9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를 원하시면 뭐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지금 그 반전세를 자금이 있으면 반전세가 가장 좋고요. 월세는 130에서 240 투룸 쓰리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뭐 대출을 활용해서 우선 사놓으신다 하면 2억 8천에서 5억 5천이면 똘똘한 한 채 뭐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2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짚어드릴게요. 8.16 주거 안정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이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8월 16일이었습니다.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또한 주거에 있어서의 요즘
뭐 전세가, 월세가 굉장히 또 높아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뭔가 내가 주택 마련을 위한 방법들이 까마득한 가운데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 실현 방안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한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량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축약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이라고 해서 5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심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실질적으로 이제 도심 지역에 좋은 지역 위치에 하고 있는 구성이 있어서 양질의 주택들을 공급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거 환경에 대한 혁신들, 그리고 안전 강화들, 그리고 이런 재해 대책, 특히나 지난 그 비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이런 지역들에 대한 재해 대응 내용들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좀 시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좀 할 것인가,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갈아타기 전략들을 세운 데 있어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시키겠다, 그리고 주택 품질을 이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겠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 향후 5년간에 270만 호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50만 호의 공급 목적을 가지고 최근 5년보다도 50% 많은 인허가 물량들을 채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158만 호, 그리고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일 경우에는 5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적인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은 역시나 아시다시피 세부적인 사항들 얼마나 빠르게 실현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신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국 22만 호 정도, 그리고 서울에는 10만 호 정도를 5년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정비구역을 책정하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멸실됐었던 이런 주택들보다도 공급되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신규 주택들에 대한 인허가 의 그런 축소로 인해서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들,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 주택들의 입주가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들을 확대하겠는데, 서울 10만 호 내에는요, 신속통합기획을 대표로 하는 사업지들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의 부담금들 합리적인 감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분담금이 과중되는 그런 자기분담금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동의율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감면 측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월 내에 세부안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하향, 그리고 공공기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미적용시키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안전진단 평가 2등급 그 하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30년 이상 된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도 그런 안전진단 평가를 제외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었죠. 그 내용의 세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안정성에 대한 하향 부분, 실질적으로 30%에서 40% 정도 하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지역들에 대한 재건축이 빠르게 인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신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의 그런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도심 지역이나 부도심, 그리고 노후 역세권 지역들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상업시설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런 곳들을 도심 복합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시키는데 주체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으로 주체를 하겠다. 그래서 신탁사라든가 리츠를 통해서 이곳들의 개발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익성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철저하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완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신규 정비구역과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같이 함께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 현재 2024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더 빨리 조기 개통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B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서둘러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GTX A 노선은 특히나 1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들과도 이제 연관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공급 정책의 1기 신도시에 대한 세부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았다라면 굉장히 좀 실망감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의 이전이라든가 또는 개발의 단계성들 굉장히 좀 복합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택지 발표를 10월 달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 공모를 2023년 상반기에 예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까지 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유심히 보신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인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개발 발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이라든가 또는 1기 신도시의 연계성들을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산, 분당, 1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곳들 뭐 범계라든가 이런 평촌 지역들 또 마찬가지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들의 과정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산 분당에 대해서 뭔가 폭발적인 이런 수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GTX A 노선이 정차하는 지역들 그리고 또한 신도시로서의 그런 1기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수립 정책 과정들이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2차 신속 통합 기획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지속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신속 통합 기획이 계속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공모를 발표를 했었었죠. 이미 1차 신속 통합 기획 선정 2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서울 10만 호 공급 정책의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방법론까지 나온 거죠.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난 1차 신속 통합 기획 지역들 탈락한 지역들 후보군들 굉장히 유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차에 선정됐었던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참여,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노후도와 동의율을 충족시키는 신속통합기회의 이번 2차 공모에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의 그런 가치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권의 재건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들, 압구정이라든가 뭐 여의도 지역들, 또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의 그런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투자 가치도 또는 거주에 있어서의 그런 도심권 복합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기 굉장히 시간이 짧죠.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세미나에서는 단순 저희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강의와 함께 좀 접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섭렵해드리고 있는데 시크릿 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뭐 여의도와 목동, 마포, 마고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33평형 국민보급주택 기준이죠. 5억 원 초반에 한강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한강뷰 나오는 전세 정보인데요. 뭐 전세뿐만이 아니라 뭐 전환율을 따져서 월세도 있으시고 좀 거주에 있어서의 이런 지역들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 굉장히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지역들로 세미나에서 이런 시크릿 정보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고요. 세미나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지금 약간 부동산 시장이 하향기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 고수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이런 위축 상황들 또는 경제 위기가 와 있는 상황들에서 내가 가진 자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 진행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은 시크릿 정보와 함께 더불어서 세미나 같이 함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예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소개 들어볼까요? 자, 도심 지금 현재 민간 도심 개발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들 속에서 대표적인 그런 노후도가 굉장히 충족되어 있고 신속통합기획에 좀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저밀도 주택들로 인해서 굉장히 슬로우마가 많이 진행이 된 곳들을 앞으로는 투자처로 굉장히 유념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민간 추진 개발 사업들 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아마 재개발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로구 창신동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신동 하면은 종로구 내에서도 가장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런 곳이 서울인가라고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호선 동묘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포rum 다세대 주택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분율이죠. 대지 지분 53.1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은 대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었었을 때 자기 분담금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는 8억 8천에서 8억 9천만 원인데 전세가 지금 현재 5억 5천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약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사업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차 신속통합기획 9월 달에 공모가 시작이 됐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유력한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의 유력한 후보 지역이고요. 노후되어 있는 환경이라든가 높은 동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권까지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앞으로의 미래가치 세운상가의 복합개발과 GTX 호재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묘암역이 지금 현재 1호선과 그리고 6호선에 교차되는 더블 역세권인데 바로 이곳이 창신동입니다. 자, 뭐 숭인동도 마찬가지지만 창신, 숭인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뉴딜 사업지, 도시 재생 사업지로 구성이 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로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창신동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모에 선정이 됐었던 부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 지금 현재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심권으로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CBD 업무 지역들 약 100만여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상업시설들,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세운상가 그리고 이런 창신동의 왕구거리들 많은 그런 수요층들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서울대학병원과 대학로가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요층들이 파생되고 있는 지역 도심권으로 구성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창신 1구역과 2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동묘암역 위쪽 라인들, 창신숭인 도시 재생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선정이 됐었던 지역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창신 23지구라든가 또는 숭인동 같은 경우에도 1차 공모에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뭐 개발이 진행된 곳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창신 9구역, 10구역, 12구역 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또한 지금 들어가더라도 구역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금 청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신동은요, 풍부한 미래 가치를 통해서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구성이 될 것인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20억대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규 아파트의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편 또한 이제 GTX B노선이라든가 그런 동대문역 그리고 동대문 역사역 그리고 서울역까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직주 근접성을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구성으로 도심권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 종로구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8억 8천에서 8억 9천만 원의 시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에 5억 5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점. 그래서 투자 금액은 뭐 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까지 3억 3천까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약 1억 원의 포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주 환경에 맞춰서 약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대출 금액 제외하신다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오늘은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로 좀 선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뿐만이 아니라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도심 주거 복합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 곳들도 이미 신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 전용 면적 약 9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9호선 샘터공원역이 앞으로 생길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공사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간다면 완공이 되는 데까지는 4, 5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곳 역시 재개발 가능성이 유망한 지역으로 이미 신속통합기획 이 주변 지역들은 1차 공모에서 이제 구성이 됐었고 이곳 역시 올해 한번 신속통합기획을 2차 공모 넣어보자라는 재개발 동의서가 진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이런 신속통합기획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아까 말씀드렸었던 민간 도심 복합 사업 개발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 4구라는 점에서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지하철을 따라서 도심권과 영등포, 서울 3도심의 직주 근접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하시는 데 있어서의 직장인들 수요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9호선 샘터 공원역이 생기면서 초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곳이 바로 고덕동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고 지구로 따지면 2-2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가 가장 입지가 좋은 게 반듯한 네모 모양의 재개발 사업지로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후도라든가 또는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에 가장 연접되어 있고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이 향후 3만 8천여 명 정도의 업무 직장인들의 수요가 창출될 곳에 바로 연접되어 있는 모습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덕동의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의 가격 호가 2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곳도 개발이 된다면 20억대의 신축 아파트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세권으로서 이제 9호선을 따라서 강남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5호선을 따라서 도심 지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차량으로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라든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 또한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신축 그런 재개발 사업지에서의 그런 지정 요건들 점수제가 바뀌면서 고덕 2-2 지구가 굉장히 유력한 사업지로 후보군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곳이고요. 노후도가 굉장히 충족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덕 비즈밸리에는 이케아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 주변으로 개발 가치들 많은 업무 시설들이 같이 함께 생기게 될 것인데 약 150여 개 정도의 업무 타운들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9호선의 연장선 사업으로 샘터 공원역이 역세권으로 조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고덕역이라든가 이런 5호선까지 가셔야 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올해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의 매매 금액이고요. 전세 투자를 하신다면 약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초기 투자처, 재개발 초기 투자처 강남 4구 고덕동에 위치할 수 있는 투자 물건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전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